기본 전제는 AI 시대, 일은 AI가 한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 역량에 휴먼 스킬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모집해서 휴먼 스킬을 가르쳐서 무수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휴먼 스킬에 부합하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뽑아서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는 거예요. 입시 위주의 현재 입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대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자퇴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을 온 학생들이 휴먼 스킬이라고 해서 HI 디그리 과정과 같은 몇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작용 능력, 공감 능력,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싱가포르 언론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이들의 첫 실패 경험을 어디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사회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첫 실패 경험을 몇 살 때? 24살, 25살 때. 네, 반갑습니다. 홍강사입니다. 자,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리셋느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빅뱅 20주년 리액션 영상도 올리고 그리고 리셋느 서사와 관련된 영상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채널이 물론 제 전문성을 조금 더 다져가는 채널로 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가급적이면 좀 이슈가 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리셋느 서사를 다루게 됐고, 원래 제가 기대했었던 조회수는 150이었어요. 그 이상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주마 협회에서 어마어마한 화력 지원을 하다 보니 조회수가 7,700이나 나왔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물론 좋았지만. 자, 근데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죠. 이분들은 내가 리셋느를 다룰 거라고 해서 왔고, 야, 그래도 기특하네. 영상은 재미없어도. 그래서 이제 구독을 눌러주셨을 건데, 구독을 눌러주실 때는 앞으로도 많은 응원을 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양심적으로 바로 게시물에 글을 올렸는데, 좋아요가 10개예요. 안 봤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도 바주마 협회 때문에 과분한 알고리즘을 탔다. 구독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나 나름 이제 스피치 관련된 채널을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리셋느 서사는 뭐 어거지로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다루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굳이 구독 취소는 고려하지 마시고 연령대에 맞는 내용들을 다룰 테니 특히나 말하기와 관련돼서 응원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뭐 메이와 관련된 영상도 이제 한번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영상만 보지 이 게시글까지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야, 너는 영상 500개 중에 50개밖에 안 봤냐? 그거 봐가지고 네가 뭘 안다고 얘기를 하겠냐? 야, 리셋느에 대해서 알려면 이렇게 똑바로 알고 해. 사실 뭐 그런 댓글에 상처받는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리셋느 관련된 채널이라고 오해하셔서 이렇게 구독을 눌렀다가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리셋느 관련된 이야기도 다룰 것이고 서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딱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셋느 서사도 지금 현재까지 왔던 것들을 정리한 것인데 그것이 서사를 통합하고 완성시켜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셋뿐만 아니라 다른 서사들을 연결을 할 것이고 이 바협도 어찌 보면 하나의 서사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 이제 시청자층을 제가 봤더니 20대 남성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올렸던 영상들이나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전 세대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그 중에 이제 20, 30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확실한 시대죠.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시대에 기술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인간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만큼은 그래도 제가 조금 앞서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교육방송은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예능이에요. 빅뱅 20주년 그 리액션 영상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제가 전문 MC로 활동을 합니다. 현장에서 또 굉장히 재밌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다만 이제 티키타카가 안 되는 이런 과정 이런 환경에서는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나름의 재미가 있다. 교육방송인 줄 알았다. EBS인 줄 알았다. 하마터면 공부할 뻔했다.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심심할 때 설거지 하면서 그냥 틀어놓으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려대 얘기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이전 영상도 한번 보세요. 효성그룹에서
여기가 이제 기업 자체는 어찌 보면 이공 계열인데 문과생들만 뽑는 그런 전형이 있었어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작년 포브스나 링크드인 그곳에서 앞으로 이제 AI 시대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소프트 스킬이라고 했어요. 기술을 요하는 하드 스킬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아무도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대학교에서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어찌 보면 좀 빠르게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과도기의 임시 방편, 브릿지 역할을 하는 기능일 뿐 명확한 해법을 제시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지를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전제는 AI 시대, 일은 AI가 한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질문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자, 고려대 김동원 총장 AI와 인간지성 융합, 인재 난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해서 고려대학교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나는 고려대 갈 실력 안 되는데, 못 되는데, 고려대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가면 안 돼요. 이미 내년에 모든 대학교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HI가 무엇이냐? 바로 휴먼 인텔리전스, 인간 지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요게 중요하니까 별표?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려대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I가 일을 한다. 그럼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에 대해서 먼저 앞선 기업이 있어요.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에서 2013년에 이상한 제도를 만들었어요. SCSA라고 하는 제도인데 이전 영상에도 올렸던 겁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라고 하는 곳은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죠. 자, 그런데 이공계 출신들에게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할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맡겼더니 요놈들은 하드웨어 설계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사람에 대한 인문학에 대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며 어떤 환경을 원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공계 출신들에게 인문학을 가르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인문계를 선발해서 그들에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능력을 갖춰서 그들이 개발하게 하도록 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에서 어찌 보면은 사람의 그 철학이나 사고방식은 이미 성인기 이전에 완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공계의 두뇌에서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좀 어려울 것이다 판단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2013년에 삼성에서 시행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러다가 AI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전 사회가 AI로 돌아가게 되면서 효성그룹에서 먼저 나선 거예요. 창립 60년 만에 인문대, 문과대 출신만 지원 가능한 제도를 만들었고 작년 7월에 포브스에서는 이제 앞으로 중요한 역량, 소프트 스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링크드인에서도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협업 등을 강조하는 휴먼 스킬. 그리고 스트레이트 타임즈라고 하는 싱가포르 언론에서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이 모여서 AI 시대 미래에 아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을 열었고 그 안에서 이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고 이전 영상에 다 소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그리고 기업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냐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답은 없어요. 어디까지나 과도기에 미래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운동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고려대 HI 디그리 과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자면 뭐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휴먼 스킬, 인간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문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AI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그 이공계 학생들이 앞으로 이제 인간이 가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지원을 할까 하다가
바로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 과정을 포함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HI 디그리 과정 같은 경우는 휴먼 스킬과 관련된 지정 교과목 12학점을 이수하면 이수증을 받는 구조예요. 졸업장에 HI 디그리 과정을 이수했다라고 이제 박아주는 거죠. 이것을 어찌 보면은 학생들에게 이것을 빨리 배워라 라고 이제 독려하는 차원도 있고, 기업에서는 기왕이면 이렇게 인간 고유의 역량을 배운 인재들을 좀 더 선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엔 졸업할 때도 굉장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못한 학생들, 다른 학교 학생들과 이런 과정을 거친 학생들이 2년, 3년 뒤에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까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자, 그래서 HI, 특히나 이제 고려대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창의력과 상상, 소통, 리더십, 협상, 돌봄과 같은 시민사회 교육과 같은 영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가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제 대비가 되고 있는 거죠.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소프트 스킬보다는 이 휴먼 스킬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건 옛날부터 있었고 현재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좀 더 확장된 개념에서 확장된 바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휴먼 스킬이라는 개념은 이제 1955년에 있었던 것들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결국에는 이 테크니컬 스킬이 중요하게 작용이 됐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휴먼 스킬도 중요하게 다뤄졌지만, 사실은 기술이 중심인 30년 동안은 기술과 자기 개인의 능력이 중요했던 시대예요. 자, 그러나 이제 먼 미래도 아닙니다. 몇 년 안쪽에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소통,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창의력, 판단력, 협업, 공감, 인간은 앞으로 이것만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물론 이공계열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들은 분명히 중요하게 다뤄지겠죠. 다만 이미 이제 컴공과 학생들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인간이 과연 AI를 넘어설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인문대 출신들은 지금 현재 이공대생들이 하는 것을 미래에 AI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조카도 이제 컴공과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쉽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예요. 저의 평가입니다. 일단은 HI 마이크로 디그리는 결국에는 이제 고대에서 먼저 시행되고 있는 거지만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과도기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학교라는 기관에서 가장 먼저 나서야 될 것들이죠. 그래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어찌 보면 선제적인 조치다. 그리고 다리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학교에 적용될 것이라는 거죠. 지금은 결국에는 전공교육 플러스 AI 기본 역량, 거기다 이공계열을 대상으로 한 HI 보완이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결국에는 이 문과, 이과에서는 AI를 통합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고, 동시에 문과에도 이과에도 이 휴먼 스킬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단순히 고대 효성그룹 제가 하는 주장이 아니라 전 세계의 움직임입니다. 아니, 이미 미국의 이제 유명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에세이와 관련된, 제가 미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미 에세이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경험과 서사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기록들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입시 환경은 어떻게 바뀔 것이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본인들이 이제 우수한 교육 과정을 만들어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으로 미래 역량에 휴먼 스킬이 중요하다라고 했을 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모집해서 휴먼 스킬을 가르쳐서
무수한 인재를 양성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휴먼 스킬에 부합하는 인간성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을 뽑아서 미래 인재를 육성할 것이냐 라는 선택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공 계열에서 배우는 그런 이제 학습 과정은 성인기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휴먼 스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서사가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굳어졌을 때, 그리고 성인이 됐을 때 그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과의 공감 능력을 단순히 한 과목, 두 과목을 배웠다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적용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찌 보면 이 기술적인 것들은 과정을 이수하면은 저절로 터득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만큼 인간 스킬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것을 습득하고 이것을 적용하고 이것을 바꾸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미래 입시제도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죠. 이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해서 인재로 육성해서 내보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입시 위주의 현재 입시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과연 이 대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자퇴하면서 학교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대학을 온 학생들이 휴먼 스킬이라고 해서 HI 디그리 과정과 같은 몇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상호작용 능력, 공감 능력, 협상 능력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과 싸우고 화해하고 타협하고 또 친구들과 만나서 또 기쁨을 누리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그게 통합돼서 그 결과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들인데 학교에 다니지 않고 경쟁만 하던 아이들이 과연 미래 시대에 적응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여러분들께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미국 입시 제도를 잘 모르지만 하버드 대학교 같은 곳에서는 에세이가 그 사람이 삶이 살아온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거야. 나를 형성한, 나를 만들어준 삶의 경험은 무엇인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소통했고 무엇을 배웠는가? 직업, 교회 활동에 나에게 준 영향은 무엇인가? 가족에 대한 책임이 나를 어떻게 바꿨는가? 과거에는 현재에도 그렇게 입시제도에서 자기소개서가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겠죠. 그러나 그 서사의 밑바탕이 되고 그 일관성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순간 대학은 물론 기업까지도 결국에는 이것을 일관성 있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전 영상에서 했던 것처럼 자퇴를 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경쟁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식으로 컨설턴트가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위험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과연 통할지는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물론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니까 통할 거예요. 이 서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통하긴 통할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현실로 갔을 때 생존의 영역으로 갔을 때는 그게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기업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랬을 때 가장 위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라는 거예요. 부모. 어찌 보면 아이들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부모가 아이들을 경쟁으로만 몰아가고 있잖아요. 나고자로 몰아가고 있잖아. 그냥 자기가 중심인 아이들로 만들고 있잖아. 근데 예전에 이런 비판했을 때, 야, 너 그러다 도태되는 거야. 그런 얘기 팔자 좋다 이런 얘기 있죠? 진짜 고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 아이들을 놀이터로 보내야 되고요.
놀이터에 보내야 돼요, 아이들을. 그리고 아이들을 당장 동아리 활동을 시켜야 돼요. 그것도 어렵다면 진짜 뭐 무신론자들에겐 해당 안 되지만 교회라도 보내야 돼요. 거기서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어찌됐거나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근데 이미 부모들이, 특히나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이미 이 경쟁에서만 살아남았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 아이들이 조금만 손해봐도 참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이트타임즈에서 싱가포르 언론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아이들의 첫 실패 경험을 어디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된다? 사회에서 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첫 실패 경험을. 몇 살 때? 24살, 25살 때 경험하도록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첫 실패 경험을 이때 하도록 만들고 있잖아요. 그때 가면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분명 원망을 받게 될 겁니다. 제 채널은 예능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는 영상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